한 놈이 왔죠. 장제원 성폭력 사건. 어제 JTBC 단독이었어요. 장제원이 성폭력 혐의 수사. 장제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장제원 전 의원 준강강치상 수사를 하고 있고 피해자는 문자가 수차례 2천만 원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빼박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준강간치상 저 말만 보면 약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예. 느낌인데 준강간이라는 건 의식이 없는 사람, 잠들었거나 술 어떤 취했거나. 기절했거나 술 취한 사람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이제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걸 준강간이라고 하고 치상이라는 건 그 과정에서 상처가 때렸다는 거죠. 폭력을 때리거나 뭐 행사했다. 했다. 폭력을 행사했든 어떤 방식으로든 상처가 나게 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깨어 있는 사람한테 억지로 하면 그 사람이 저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상태로 이렇게 억지로 성행위 하는 걸 강간이라고 하고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하는 걸 준강간이라고 하거든요. 나도 그 그러니까.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준강간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하다가만 미수 같은 그냥 느낌이 술 먹고 들어요. 정신이 잃었어. 이 사람은 저항의 의사표시를 못해.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강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할 때 이거를 억지로 어떤 물리적인 걸 행사하든가 협박을 하든가 해서 이 사람 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용어가 너무 좀 오해할 만한 용어고요. 그렇죠. JTBC는 준강간이라는 표현을 써서 법적인 용어니까 썼겠죠. 네. 연합뉴스 같은 데서는 그냥 성폭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사건 보면서요.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가 느꼈던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 사건 또는 박원순 시장 사건 같은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 뭐 저는 무슨 그걸 편들 생각은 없는데요. 어떤 물리적인 강압적인 성폭행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야. 네. 자기가 어깨에 손 올리고 그 박원순 시장이 SNS에 런닝구 있고 옥탑방 네. 그 뭐 한 달 살이 하면서 더우니까 더워서. SNS에 올린 사진을 보냈는데 속옷 차림이라고 하고 사람을 완전히 나쁘게 만들었던 측면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장제원은 이거 같아요. 그 동서학원 이름도 참 동서스럽다. 네. 근데 재단. 여기 관련해서 장제원이가 그때 무슨 그 뭐 사진 찍었다 그랬나요? 프로필 사진? 그 출마 준비하면서. 출마 준비하면서 네. 거기 같이 갔다가 그 같이 갔던 팀들이랑 술을 마셨어요. 내가 봤을 땐 그래. 이 사건은 억지로 먹이는 때부터 시작해요. 보통 여성분들이요. 막 정신이 잃을 정도로 많이 먹지 않아요. 네. 강권하는 거죠. 나는 그게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술자리 가면은 좀 권력 좀 있고 막 그 예를 들면 그 뭐 재단에 나중에 이제 장제원 의원실까지 일을 했다 그러는데 재단에 그러니까 그 자체 지역에서는 완전 토적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시라고 하니까 계속 마셔요. 나는 일부러 먹였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그 관상은 과학이라고 몽타주를 보면 뭐 그럴 가능성을 쭉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딱 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번 한 건이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방에 굉장히 장제원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아 예리해. 그러니까 이게 예리해. 음주운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주운전 걸린 사람은 처음 술 먹고 운전했을 때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빙산의 일가. 네. 그렇죠. 뇌물 사건 드러나는 것이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요. 그렇죠. 성폭력 사건 문제가 되면은 돈으로 무마하거나 이 방식을 썼을 거다. 야 완전 개 민낯 아니에요 이게. 부전자전이죠 뭐. 운전자전? 그 뭐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랬을 거예요. 이게 뭔 상황이냐. 그 여성이 항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마 용도로 돈도 주고. 얼마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국회의원실로 일도 시켰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 안희정 지사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100번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관련돼서 그분은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가 부인과 동침해 있는 밖에서 안희정 지사를 지켰다라든지. 그러니까 장제원 논리대로 따지면은 이런 거예요. 위력, 위기에 의한 뭐 성폭력이어서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의원실까지 불러서 일을 시킬 수는 있는데 이 논리로 따지면 장제원은 지금 당장 구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고발하게 된 그 여성 피해자가 왜 지금 고발을 했냐 이제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15년 11월인데 이 강간죄가 이 10년. 공소시효가 10년이래요. 그래서 지금 몇 달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몇 달 안 남은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묻혀버리는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 갈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인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여기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이런 선택이 자기한테 꼭 유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무슨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장제원이가 그 단독 터뜨린 JTBC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술을 마셨지만 1차 술자리가 끝난 뒤에 집에 돌아갔다. 호텔에 간 적도 없다. 요거는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바로 기억해내는 게 난 더 골 때려요. 대부분 이게 12월 3일에 있었던 일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국회만 들어가면은 다들 기억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술을 마셨는데 2차 술자리가 끝난 뒤 집에 갔어. 호텔에 간 적도 없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오래전 거라서. 그렇죠. 네. 근데 이 여성 피해자분이 왜 이런 거 밝히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그 당시 이제 치료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남들한테 또 보여주기 싫은 여러 가지 기록들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2천만 원 받았고 회유성 문자도 보냈다. 근데 회유성 문자 같은 건 아마 증거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있어 보이고 장제원이 당선돼서 환호하던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왼쪽에 분이 부인입니다. 정말 숙연해진다 진짜. 아까 그 야수님이나 윤정님 이야기처럼 이런 사건이 한두 번이었을까. 네, 전 한 번에 그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이 신기했다는 게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총선 때 지난번 작년. 장제원이 불출마 선언하죠. 그렇죠. 막 그 버스 2대 막 대절해서 굉장히 산악회 기세를 만들고. 보이다가 예. 불출마 선언하는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비하인드 속에는 불출마 같은 것들이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명분은 그럴듯하게 만들지. 뭐 윤석열 정부를 성공을 위해서 내가 불출마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장제원이가 재방선거 때 부산시장 출마하려고 지금 이걸 접는구나. 근데 그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현역 국회의원이다가 부산시장 후보가 되면 사퇴하는 것이 보통 수순이고 멀어진 시간만큼 정치인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네. 근데 왜 불출마를 했을까? 난 이게 되게 궁금해. 그러니까 겉으로 포장은 윤석열 정부의 그 당시에 국민의힘 중진들이 지역구 옮겨가면서 수도권 올라오고 막 해라는 그 논란이 있을 때잖아요. 이게 어떤 모종의 뭔가 장제원 불출마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나쁜 상상을 하게 되는 게 검찰은 이 사건을 몰랐을까? 그 깊숙하게 캐비넷 깊이 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철규 아들 마약 사건, 장제원 이 사건도 검찰이 덮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 터진 거예요. 왜냐? 무려 장제원이는 친윤의 원조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제원이가 그동안 조용히 지내서 그렇지 윤석열 당선됐을 때 정말 최측근 그 정말 윤핵관이라고 했던 인간이 바로 장제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실제로요 안희정 지사 사건 터졌을 때 장제원이가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가 왜 배신감을 느끼죠? 근데 심지어 이 사건이 2018년이에요. 네. 근데 장제원 사건이 2015년이야. 이미 전력이 있어. 웃음밖에 안 나오죠. 이런 상황은.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장제원이라는 저 캐릭터가. 그러니까 술만 먹였을까. 흔히 이제 그러니까 1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음주에서 떠도는 그 흔히 말하는 그렇죠. 물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웬만큼 이제 뭐 클럽 좀 다니고 돈 좀 있다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비상상비약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진짜 저런 사람들. 야, 그래놓고 언론에다가는 자기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배신감에 치가 떨려. 야, 인간 자체가 완전히 그냥 저 장재원이 말종이에요, 예전에 말종. 조국 장관님한테 얼마나 나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까? 뭐 자식 교육 어쩌고 타령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막 비웃었죠. 네 네. 자식이나 다 챙기라고. 근데 오늘 장재원이가 탈담을 했어. 억울함을 밝히고 돌아오겠대. 여러분 처음에는 그 이해되세요? 보도하는데 다 고소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하다 갑자기 오후에 꼴을 내렸습니다. 아니 억울하거나 그러면 전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탈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탈당하겠대. 그 탈당 뭐 저 동네 사람들 뭐 종특 같은 거. 아니,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재원이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탈당하고 안 하고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큰가요? 없다고 봐야지. 뭐 조만간에 당 이름 바뀔 텐데 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거를 대비하는 건가요? 와, 장재원이 있잖아요. 국회에 있을 때 22대 때 저 과방위원장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정청래 위원장하고 서로 나누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막 고함 치고 막 막말하고 막 그랬던 기억에 장재원의 아들 노엘 저런 식으로 이제 자기 아버지 일을 막 비꼬기도 하고 저거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지. 기본적으로 이 가정에서 장재원은 아들한테 신임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대로 더 망나니처럼 굴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는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기에 정순신 기억하십니까? 그저 국가수사본부장인가? 뭐 거기에 검사 출신 임명했을 때 정순신 아들이 학폭. 자기 아버지를 깠던 사건이 있어요. 예. 그런 거지. 집안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던 거지. 뇌물 받는 검사 뭐 이렇게 표현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계엄 났을 때 노엘이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바로 지하실로 갔을 것이다. 아버지가 윤석열의 측근이고 그렇다 보니 네가 나를 건드리면 너 지하실로 바로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요. 여기는 또 이재명 대표를 깐 적도 있어요. 노엘이가 다채로운 선동과 리짜이밍이 이재명 대표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리짜이밍이 되는 거고. 이 유명한 사건은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운전자 그 교체. 그렇죠. 바꿔치기. 그 애비의 그 아들인 거죠. 그래서 장재원이는 이 아들 따라다니면서 사과하기 바빴던. 야, 그 시도둑은 못 한다고 네. 참 DNA가 무서워요. DNA가 보인다. 야, 오랜만에 들어본다. 시도둑. 시도독.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뭐 박원순 시장이나 뭐 그때 부산시장 이름도 까먹었네. 박형준? 아니. 저그 성추행 뭐 사건 오거돈. 오거돈. 이런 사람들 진보는 깨끗해야 돼 뭐 이런 프레임에 씌여가지고 사실 박원순 시장 사건은요. 저는 어떤 시기가 오면 난 재조사해야 된다고 네. 봐요. 그렇죠. 그게 박원순 시장의 결벽증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진짜로 성폭력이 있었던 건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성추행당 뭐 더듬당 이렇게 막 저쪽 애들이 공격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포항에 무슨 국회의원 하나 있었죠. 거기도 성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예. 나중에 피해자가 나 그런 적 없다고 털어. 예. 무마한 뭔가가 있었겠지.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아마 장재원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할 텐데 이 사건은 딱 그거지 않습니까? 없었던 사건을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회유로 했던 문자라든지 돈 받은 기록 같은 것들을 다 충분히 갖고 있을 그렇죠. 거다. 네. 그러면 장재원 쪽에서 그 당시 2천만 원 주면서 장재원 이름으로 보냈겠어요? 홍준표 여론조사 명태균한테 보낼 때 측근 통해서 보내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원리예요. 아니면 뭐 현금을 줬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렇게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어딘가에는 뭐 일기장이든 뭐 어딘가는 분명히 그 내 상처의 그 아픔 그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라고 병원 생각합니다. 기록만 찾아봐도 있습니다. 병원 기록도 어차피 병원 있겠네요. 기록은 연구 보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소위 말하면 페미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페미니즘 정말 존중해요. 대한민국이 페미니즘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도 민주당 공격했던 만큼 더 공격을 해야죠. 장재원이가 그럼요.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2차 가해라고 하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페미니즘은 많이 오염됐죠. 이게 그 페미니즘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쩌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상하게 오염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성의 피해자도 민주당 색채에 묻어 있으면 더 가열차게 공격하고 그게 아닌 사람은 그냥 피해자 인정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역차별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정말 100% 깨끗해야 돼. 티끌만큼 드러나면 어떤 경우엔 성폭력이에요. 안 했다고 하면 억울하다고 하면 2차 가해라고 공격을 해야 돼. 저는 일부 진보 블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페미니즘이라는 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 페미니스트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남성들 상당수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요. 여성들도 우대 받아야 돼.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와이프도 여자니까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 페미니즘을 만들려면 남성들이 같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억지로 나가면 동의 안 한 상태에서 남성들은 야 이거 니들 말도 안 되라고 뭉갤 만큼 논리도 명분도 없는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상당수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남자들이 다 나는 페미니즘을 휴머니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여자들이 왜 차별받아야 돼? 그 차별 속에서 너무 과한 주장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일부 진보 블록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신들의 어떤 명분 유지, 자신들의 권력 유지,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과하게 남자를 공격하는 건 레디칼 페미, 극단주의적 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원래 국민의힘은 그런 당이니까 라고 내버려 두고 민주당 쪽에는 진짜 런민구 사진만 올려서 성추행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이게 꼭 페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쪽은 나중에 보복을 한다든가 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네 죄송합니다 하고 하다 보니까 쟤네들한테 언론이나 쟤네들한테 만만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차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번에 강하게 한번 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마차 이윤정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보기엔 극우예요. 아니 쎄 우리보다 더 쎄. 그러니까 어쩔 때는 방송하다가 아슬아슬할 때가 있어. 저런 말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더 이상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무대 인사 올라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을 더 좋아하는 보통의 여성입니다. 이런 인사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불편한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 바이너리 섹슈얼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인사를 하면 저게 우리랑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낯선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남성분들이 대부분 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원론에는 다 공감하실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지. 그 갈라치기 세력들의 주장에 의해서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지금 억압당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일부 사례를 가져와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성들을 적으로 해야 돼 하는 사람들이 이준석식 갈라치기라고 하는 건데 어제 그 장제원 진짜 큰 건 터진 게 사실 대한민국 보수 세력이 민낯이고요. 김건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보수는 보수 쪽에서는 돈으로 다 해결하지. 해결한다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장제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